일본의 한 군사 매체는 지난 13일 한국과 우주의 방산협력 체결을 두고 부러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타고도 뉴스는 20일 세계에서 잘 팔리는 한국 K9 자주포 무엇이 좋은가? 일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와 일본의 구구식 자주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매체는 한국과 우주 정상이 호주 캔버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 30문과 K9의 탄약을 보급하는 K10 탄약 공급 차량 15량을 호주로 수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날 K9, K10 제조업체인 하나디펜스와 호주 방산자재업체 간에 계약도 맺었다며 총 수출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하나디펜스가 2020년 10월 호주용 K9을 기반으로 한 AS9과 K10을 기반으로 한 AS10 콘셉트를 발표했다면서 AS9과 AS10CG에는 차량 내에서 기총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트 웨폰 스테이션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증가장갑이 장착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육군에서 운용 중인 차체보다 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의 K9이 일본 육상제위대가 운용 중인 구구식 자주포 155mm 유탄포와 같은 기종이라면서 1999년 한국 육군에 배치된 장교식 자주포라고 소개합니다. 주포는 구구식 자주포 155mm와 같은 52구경 155mm로 전용 탄약 공급 차량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는 점과 자동 조준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점 등 공통점도 적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무기는 팔리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앞서 K9이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K9은 2010년 11월에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북한 육군에 대해 반격을 하지 못했다고 보도됐다면서 현재까지도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K9의 능력이 허성인 것처럼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당시의 반전 상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당시 사격훈련 직후 북한의 공격이 개시돼 장전된 탄약이 없어 초동 반격이 늦어졌지만 이후 한국군이 보유한 적의 포 위치를 특정하는 레이더에 대해 북한이 전자방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K9이 정확한 원점 타격으로 반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블로거, 동영상 제작자 등으로부터의 평가는 차치하고 K9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K9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7개국에 채택되었으며 이집트와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터키에서는 기술 이전으로 국산화됐고 K9 자체는 아니지만 폴란드에서 도입한 장기식 자주포에도 K9의 차체가 사용됐다고 매체는 설명합니다. 매체는 K9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듭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초반부터 약 30년간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장갑차 제조사들은 장기식 자주포를 개발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K9이 외국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자주포였다는 점을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것만이 K9이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K9은 배치 후에 능력 향상 개수를 받고 있다면서 이때 화기관제 장치의 컴퓨터와 OS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갱신은 해당 컴퓨터의 생산 중지와 OS 업데이트 종류에 따라 유지비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해졌으나 타 제조회사 측은 당초 높은 신뢰성을 이유로 컴퓨터와 OS의 교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K9을 국산화한 인도와 K9의 제안을 받던 호주 양국이 유지비용 상승을 우려하자 한국의 방위장비 개발, 조달, 수출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이 컴퓨터와 OS 갱신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호주가 K9을 도입한 이유는 이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 불안 요소를 없앤 것도 이번 K9, K10의 수출 성공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중동의 오만을 위한 제안에서는 한국이나 유럽에 비해 고온인 중동에서의 운용을 상정해 최대 섭씨 55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고 아랍어에도 대응하는 차량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의 개량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막에서 험지 극복 테스트를 했는데 K9만 성공했으며 사막 기동 능력도 탁월해 수출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 견제용으로 인도-중국 국경선에 K9을 전진 배치하자 중국 군사 매체인 신화 군사망이 K9을 깎아내리며 자국의 PLG-05가 K9을 압도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9은 서류상 제어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지며 연평도 포격전 때 육문 중 절반이 북한의 구식 견인 곡사포에 파괴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평도 포격전 때 K9은 한 문도 파괴되지 않았고 북한이 사용한 것도 구식 견인 곡사포가 아니고 방사포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굳이 K9을 일부러 거론하며 거짓 정보까지 퍼뜨려 깎아내리려는 행동 자체가 현재 인도 중국 국경선의 중국군이 K9을 얼마나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K9은 독일의 제식 자주포 판처 하우비츠 2000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번에 호주에 수출 계약을 한 AS9과 탄약 운반 차량 AS10 패키지가 60억 원인데 반해 함께 경쟁했던 독일의 판처 하우비츠 2000은 180억 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판처 하우비츠 2000은 2002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군축과 떨어지는 가성비로 수출 실적이 저조하여 생산 라인의 가동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규모도 축소되어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가격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더욱 상승할 예정인데 비해 K9은 국내외를 통틀어 약 2,000여 문이 보급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사용국이 많아 가격과 유지보수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판처 하우비츠 2000은 노르웨이군의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K9에게 패배한 데 비해 K9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 타국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이고 15초 안에 첫 세 발을 발사해낸 신속 대응 능력을 자랑합니다.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산악과 설원, 정글, 사막에서 최대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는 기동성도 갖추고 있어 멀리서 적을 타격하고 신속히 이동해 다시 사격하는 치고 빠지기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는 부대 단위로 3분에서 6분 내 일시 사격을 하며 이후는 즉각 진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슈렌스쿠시라고 하며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K9은 자동화된 기능으로 이 성능이 우수한 것입니다. 이번에 영미권 정보동맹인 5IJ1인 호주의 높은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한국의 최근 5년간 무기 수출이 그전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그전 5년과 비교해 2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전세계 무기 수출의 2.7%를 차지했으며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649%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기 수출 순위는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9위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며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은 영국이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필리핀 12%, 태국 11% 순이었습니다. 국기연은 세계 방산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수주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은 내년에도 조단위 수출을 예고하면서 수당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집트와는 국산 K9 자주포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고 탄도탄 요격체계인 천궁2를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 물량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길 기대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